김용준의 라라 라디오. 세상엔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있다고 하죠. 하늘이 운명을 점 찍어둔 것처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은 실로 묶여 있습니다. 당장은 엉켜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매듭이 풀리면서 서로는 꼭 만나게 되죠. 전 여러분들과 투명 실타래로 이어져 있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만나던 곳에서 만날 수도 있고 혹시 또 만나던 곳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사이인 거죠. 늘 이 사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용디가 있다. 12월 28일 라라 라디오, 오늘 첫 곡은 SG워너비의 노래입니다. 내 사람. 너무 소중해 마음껏 안아보지도 못했던 누구에게나 흔한 행복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서 맘 놓고 웃어본 적도 없는 그댈 사랑합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울고 웃어주던 그댈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주고 싶어.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못난 날 믿고 참고 지금 잡은 두 손 놓지 말아요. 내가 힘들 때나 아플 때나 내 곁에 있어준 그대, 미안하단 말로 고맙단 말을 대신하던 나였죠.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못난 날 믿고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영원토록 사랑할게요.
네, 12월 28일 수요일 라라 라디오 첫 곡으로 S전업이의 내 사람 듣고 오셨고요. 저는 용디 김용준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전해드렸던 소식에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네이버 나우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개편이 진행 중인데 그때인가요가 그 대상에 포함되어서 결국 종영하게 되었습니다. 라라 라디오는 이번 주 금요일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라디오를 만들어 오면서 저도 참 많은 재미를 느껴왔었는데 참 그동안 정도 많이 들고 정말 우리 라라 라디오 청취자분들하고 정말 이 가족 같은 느낌으로 늘 5시만 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뭐 또 마지막이 있으면 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마지막 방송 아닙니다. 네,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 아니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에는 깜짝 게스트분이 등장하실 거예요. 노래 2곡 듣고 와서 그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임창정의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맞이하고 보내준 수많은 1년 중 그대 내게 떠났던 그 해가 있었죠. 어디에 있을까 잘 지내지나요. 아팠던 건 잘 보내줬나요. 날 떠나겠다는 말 참 힘들었어요. 사랑한단 말도 그대가 했기에 거기서 떠나요. 나도 잘 떠났으니 이제야 그대 이해하네요. 사랑 누구나 하는 흔한 이야기 시작의 이유도 헤어짐의 이유도 그때 모르기에 그저 치열한 날들 우린 어떤 사랑을 했었나요. 그 가슴에 가지 말라는 말 왜 안 했겠어요. 혹시 싫어할까 가슴에 남긴 말 그대는 그날로 나를 지워갔겠죠. 이제야 그댈 보고 싶은데 사랑 누구나 하는 흔한 이야기 손마저 못 쉬던 걸을 수조차 없던 이별이 기다려 모두 가져간 날들 우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떠나던 날 익숙함을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보낸 거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단 한 번 축복,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 한 번쯤은 행복하고 싶었던 바람, 너까지 울게 만들었을까. 모두 잊고 살아가라. 내가 널 찾을 테니 네 숨결 다시 나를 부를 때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 만날 우리 가장 행복할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겠다. 라라라 어워즈. 자, 라라 라디오의 지난 역사를 쭉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역시 이 시상식에는 시상자가 있기 마련이죠. 자, 오늘 이 특별한 시상에 도움을 주기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라라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라라 작가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마이크 앞에 다시 쓰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코너 실험실 이후에 아주 오랜만에 다시 스튜디오에 들어왔는데 네. 오랜만에 함께하게 된 코너가 아주 뜻깊은 코너라서 영광입니다. 그래요. 참 오늘은 사실 이 시작부터 굉장히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서 그런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가 조금 더 마음이 좀 헛헛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 한켠이 좀 쓸쓸하고 허한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라라 라디오의 지난 역사를 쭉 돌아보다 보면 조금은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오늘 그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좀 서운해하시고 좀 네, 아쉬워하시는 그러니까요. 그런 채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자, 요 코너를 통해서 요 시상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좀 밝게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 라라라 어워즈. 오늘 첫 번째 시상은요, 바로 베스트 코너상입니다. 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라라 라디오 안에서 정말 다양한 코너들을 해오셨잖아요. 네. 너무 많아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저와 함께 코너를 쭉 회상해보고 이 중에 베스트 코너상 후보군을 추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먼저 ASMR이 한창 유행할 때 빵이랑 과자를 드시면서 ASMR 퀴즈 코너를 잠깐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용디가 개인적으로 제일 행복해 하셨던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라디오라는 매체 자체가 저희가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보거나 저의 어떤 입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오로지 그 소리를 통해서만 그게 어떤 과자인지 어떤 빵인지 맞추셔야 하는 그런 코너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전혀 눈치를 못 채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정말 이 어떤 이 소머즈 같은 청각으로 소머즈기 같은 청각으로 이 많은 분들께서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헷갈리게 해드리려고 좀 여러 가지 좀 저만의 낚시질을 많이 했는데 안 낚이시더라고요. 네, 통하지가 않죠. 네. 않았죠. 그때 먹었던 빵이랑 과자들 조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그냥 제일 딱 먹었을 때 제일 행복했던 과자 빵이 있다면 빵 할 때 네, 빵할 빵 할 때가 텐데 행복하셨나요? 네, 그때 뭐 스콘도 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빵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네. 뭐 바게트, 뭐 크루아상, 뭐 스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빵들이 있었는데 그때 먹었던 그 종류 중에 스콘이 엄청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코너 끝나고도 네. 그 빵을 흡입하고 뭐 이렇게 갔었던. 그리고 또 여기 저희 네이버 나우에 이쪽에 보면은 네네. 그 우유랑 두유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과 함께 곁들여서 맛있게 먹었었던 아,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항상 스튜디오 밖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네. 용디가 저 앞에 앉아서 그 먹는 얘기를 하면 언제나 항상 행복하게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밖에서도 아. 항상 느껴져서 그 행복한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늘 아.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너를 했을 때 네. 행복했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네. 죄와 용이라는 아주 귀엽고 깜찍한 이름의 코너였는데 네. 이게 실수담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죠.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일상에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실수했던 이야기 뭐 이런 실수담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담이 있다면 어떤 실수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사실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는데 네네.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말 실수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 게 진짜 웃기잖아요. 네, 뭐 오리지널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오리지랄로 이야기하셨던 분도 있었고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지랄이라는 말이 네이버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쵸. 공중파 라디오에서 이 말을 못 씁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많은 분들이 빵 터지셔서 재밌어 하셨고 또 중간고사 이제 중간고사 시험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고자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말실수를 했었다라는 사연들도 있었고 네네. 그냥 내용 중에 정말 제가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네. 어떤 분께서 이제 술을 전날 많이 드시고 네네네. 이제 그 숙취가 아직 조금 남아 계신 상태였는지 어쨌든 좀 정신이 좀 덜 드신 상태에서 네네. 아침에 이제 차를 출근하시려고 네. 차를 빼러 가셨대요. 근데 다급하게 전화가 오시더니 여보 누가 내 핸들을 훔쳐갔어 이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핸들을 훔쳐갔다니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네네. 그래서 핸들을 누가 훔쳐갔냐 이러고서 내려가 봤더니 글쎄 그분께서 뒷좌석에 앉아갖고 핸들을 찾고 계셨다는. 네. 그런 되게 일상에서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 네. 정말 많이 재밌죠. 맞아요. 너무 재밌는데 또 기억에 남는 다른 것들 있나요? 사실 요거는 죄와용 코너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아닌데요. 네네. 예전에 그 어떤 분께서 옆집 요즘에 층간소음이라든가 네, 이웃 네. 간의 이런 소음 문제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께서 옆집에 이제 사는 초등학생이 리코더 연습을 그렇게 밤마다 하더래요. 네네. 그래갖고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리코더 진짜 부러뜨려버리고 싶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괴로웠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친구를 응원하고 있다 합니다. 네. 응원을 하게 되고 조금만 더 이러면서 약간 그게 어찌 보면은 시트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사연이잖아요. 네네네. 전 그 사연 들을 때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네요. 네. 갑자기 웃긴 얘기 하니까 되게 번외로 빠지지만 네. 저도 그냥 너무 기억에 남는 네. 라라 라디오에서 이제 문자 받았던 사연 네. 중에 되게 웃겼던 사연 하나만 기억에 남는 거 얘기해 볼게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 근데 많은 분들이 웃기실 수 있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 보면서 정말 많이 웃었던 사연이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에 네. 들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 옆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타고서는 이제 출발을 했는데
네. 출발을 했었는데 아. 이제 갑자기 조금 뒤에 이제 그 남편이 옆에 있어야 네. 되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분이 어머 당신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야? 이러면서 서로 아,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알고 보니까 같은 차종에 공교롭게도 같은 차종에 이제 그 다른 남편분이 타 계셨던 거죠. 네. 근데 각자 이제 와이프가 화장실을 가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그 남편분도 그냥 아내가 왔나 아. 보다 했던 네. 사연. 그 사연 저도 기억납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네. 비교적 최근에 나왔었던 맞습니다. 사연이었는데 아, 네네. 그때도 정말 너무 웃었었어요. 요게 근데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냥 마트였다고 하네요. 마트에서. 네네. 네. 진짜 근데 사실 이런 경우들 저도 근데 사실 생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타고 다니는 축제차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검정색에 보통 이제 모양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들이 또 이렇게 뭐 어디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모여 있어요. 똑같이. 네네. 그러면은 저도 그냥 남의 차 문 열고 들어간 적 되게 많거든요. 갔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온 적 진짜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헷갈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예. 네, 아무튼 이렇게 생활 속에서 네. 있었던 실수담 이 네. 코너가 되게 재미있었는데 참 부활시켜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지금도 조금 드네요. 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팬들의 사심을 좀 채울 수 있는 코너도 네. 있었죠. 네. 알람해용 그리고 한 소절 라이브 코너도 있었다고 네. 네네 들었는데 일단은 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볼까 해요. 그럴까요? 네네 알람해용 때 마침 이제 월요일에 그 자평 선생님께서 그 지어주신 별명이 하나 네. 있었죠. 네 겉바속지라고. 네, 겉바속지. 네. 네네 어떤 뜻이었죠? 겉은 바삭한데 네. 속은 찌질하다. 네, 그런 뜻이었죠. 그런 버전으로 알람해용을 좀 하나 업데이트를 해볼까. 알람해용을. 네네. 네. 그래요. 뭐 겉바속지 버전이 어떤 버전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해주세요. 야, 일어나. 일어나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야, 새해부터 늦잠 잘 거야? 빨리 일어나지 뭐 하는 거야? 진짜 좀 짜증나네. 요 정도?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네. 네, 웃음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요 정도 하면 될까요? 네, 훌륭합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아마 나중에 녹음을 이제 따서 쓰실 것 같아요. 알람으로. 네.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겉바속지 버전. 네네네.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한 소절 라이브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또 어떤 노래 하시겠어요? 한 소절 라이브에서 진짜 많은 노래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 꼭 안 했던 노래여도 됩니다. 그때 제가 이 노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제가 라라 라디오를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됐던 노래 중에 되게 좋아하게 된 곡이 있어요. 네네. 그게 에피톤 프로젝트의 이화동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그 노래 한 소절을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녹음을 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기대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라라 라디오 하면서 이렇게 또 노래를 이렇게 불러본 건 또 처음이네요. 네, 제가 꼭 이걸 안 시킬 수가 없어서 네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아름답게 눈이 부시던 그의 5월 햇살 푸르게 빛나던 나뭇잎까지 혹시 잊어버렸었니? 우리 함께 했던 날들 어떻게 잊겠니? 아름답게 눈이 부시던 그해 5월 햇살 그대의 눈빛과 머릿결까지 손에 잡힐 듯 선명해 아직 난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네, 여기까지. 와. 네. 와, 오늘은 제가
두 소절, 세 소절 정도 너무 했네요. 좋습니다. 네. 어떤 분이 200소절 해도 좋다고 했는데 와 진짜 계속 듣고 싶네요. 마음 감사합니다. 같아서는 네. 이 노래 한 소절 라이브로 2시간을 꽉 채우고 싶지만 네. 그건 저의 너무 큰 사심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항상 그 네 라이브는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100만 불짜리 목소리. 네, 그러면은 다음 코너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용준이 워너비 이 코너는 노래를 추천해주는 코너였었죠. 네, 맞습니다. 요즘은 또 비슷하게 매주 신청곡 데이에서 노래 추천을 해주고 계세요. 네, 사실 이게 두 코너가 굉장히 비슷한 코너예요. 네네. 사실 용준이 워너비도 그렇고 신청곡 데이에서 제 신청곡을 사실 이제 저의 신청곡을 들려드리는 코너였던 건데 사실 이름만 다르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 코너가 좀 몇 개 있긴 하죠. 이름만 그렇죠. 다르고 구성은 네. 비슷한. 거의 비슷한. 그쵸 네. 그쵸. 네네. 그래도 또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어쨌든 노래를 추천해 줄 때마다 그 좀 어떤 노래를 많이 추천해 주시는 편이에요? 뭐 좀 요즘 많이 듣는 노래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실 제가 이제 제가 신청곡을 할 때는 네네. 뭐 제가 그 특별히 좀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뭐 들려드리고 싶었던 곡들도 있었고요. 네. 예를 들면 좀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비가 오는 날이면은 좀 비에 관련된 그런 음악들, 뭐 헤이즈 씨의 뭐 비도 오고 그랬어, 뭐 이런 음악들도 많이 폴킴 비 이런 것도 많이 틀었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요즘처럼 또 날씨가 쌀쌀하고 추워지면은 뭐 겨울 음악이라든지 뭐 캐롤 음악 이런 것도 좀 들려드렸고, 또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어떤 느낌에 따라서 조금 슬픈 발라드 곡을 틀 때도 있었고, 조금 신나는 그런 음악들 뭐 위주로 틀 때도 있었고요. 그게 사실 어쨌든 DJ의 추천곡이다 보니까 그날 어떤 저의 기분을 좀 많이 반영을 했었던 그랬군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용디는 노래를 들을 때 네. 보통 좀 딱 요즘 필이 꽂혔다 하는 노래를 좀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편인지 아니면 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다양하게 진짜 이 곡 저 곡 막 이렇게 다 담아놓고서는 플레이리스트를 그냥 쭉 듣는 편이신지? 사실 제가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뭐 운전할 때나 뭐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는 네네. 그냥 이제 계속 뭐 반복을 할 수 없으니까 플레이리스트대로 이렇게 가긴 하는데, 네네. 제가 뭔가에 꽂히면 사실 그 노래만 반복해서 듣기는 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여러 번 들어도 싫지 않은 그런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아. 이화동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네네네. 이화동 같은 경우도 그 그렇구나. 노래에 그때 한때 꽂혀가지고 사실 되게 약간 슬픈 멜로디에 슬픈 선율이잖아요. 네네. 근데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계속 반복 재생하고 계속 듣고 막 그랬었던.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저는 좀 보통 다양하게 무조건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난히 막 한 곡, 두 곡만 계속 반복 재생해 듣는 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금방 좀 질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그거를 반복적으로 들을 때는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이 노래를 그러니까 흘러가면은 안 헤어지더라고요, 노래가. 좀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진짜. 근데 굉장히 멋있는 네. 답변이셨어요. 이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서 네. 저는 감히 그런 말 못하거든요. 저는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아니, 항상 그냥 정말 아닙니다. 듣기만 하는데 와 그거 정말 멋있는 말인 그러니까 것 좀 같아요. 들어보다가 언젠가 뭐 노래방이나 이런 데 네. 갈 일 있으면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서 몇 번 와. 들어보고 뭐 그런 경우가 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실 흘러가 버리면은 그 뭐 후렴구나 이런 거는 네네네. 잠깐 따라 부를 수 있는데 못 부르겠더라고요. 오. 그래서 몇 번 반복 재생해서 와. 외워보고 막 이렇게 신기하네요. 하는 거죠. 역시 가수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요즘 완전 꽂히신 노래 하나가 있다면 좀 어떤 노래 요즘요? 있을까요? 네네. 요즘 꽂힌 노래는 사실 그 애담의 네. 1245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 네, 그 노래에 좀 꽂혀서 자주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오, 이 노래 너무 좋겠는데요? 네, 되게 좀 잔잔하면서 드라이브 할 때 듣기도 좋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제목만 딱 들었을 때는 감성적일 것 같은 느낌? 엄청 감성적인가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감성적인 느낌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네, 그 다음에 코너 다시 쭉쭉 소개해 볼까요? 네. 그럼 여행 스케치의 옛 친구에게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은 우산도 없이 어디론지 떠나고 싶어 비를 맞으며 옛날 작은 무대 위에서 함께 노래한 정다웠던 친구를 두고 난 떠나왔어 서로를 위한 길을 가면 나만을 위한 길을 떠난 거야 지난 내 어리석음 이젠 후회하지만 넌 지금 어디에
자, 연말 특집 라라라 어워즈. 저 라라 작가와 함께 베스트 코너상 후보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코너는요, 자광타입니다. 자발적 광고 타임. 이 코너의 묘미는 아무래도 용디의 뻔뻔함이었죠. 그렇죠. 네, 제가 아주 뻔뻔하게 네. 이 자광타를 통해서 별의별 광고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똑같은 이야기인데 요거를 똑같지 않게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으셨죠. 사실 아, 저도 쓰면서 그렇죠. 쉽지가 않았는데 읽는 것도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고 네, 참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사연 올려주세요를 네. 어떤 날은 데일 밴드 아니고요. 어떤 날은 고무 밴드 아니고요.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네네. 뻔뻔하게 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때 하기에? 네, 사실 이렇게 힘들 건 없었고 음. 그냥 또 이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러려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네. 그렇군요. 좀 그러면은 요것도 좀 업데이트를 해서 요즘 가장 홍보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 가지만 말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요. 네네. 사실 요즘에 저의 어떤 이 저의 텐션은 사실 네네. 지금 이제 바쁜 일들이 다 이제 좀 지나가고 음. 폭풍처럼 지나가고 네. 약간 이제 좀 약간 한적해진 그런 시간이거든요. 제 네네. 개인적 일상에서. 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홍보해야겠다 싶은 건 없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2022년을 달려온 만큼 네. 저도 1월 달에는 한번 시간이 되면 네. 좀 여행을 한번 가보고 오. 싶어요. 네, 그래서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싶다. 갈 기회가 있으면 아직 계획한 건 없고 티켓팅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딘가는 잠시라도 좀 다녀오고 싶다. 예, 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 막간 질문을 한번 해서 네, 용디는 즉흥 여행이랑 좀 계획을 막 이렇게 짜서 다음 주에 어디 가야겠다 네. 해서 어디 막 예약해서 어디 보고 어디 둘러보고 들렸다가 뭐 먹어야지 이런 좀 계획적인 여행이랑 네. 개인적으로 어떤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 무조건 파워 J거든요. 오. 그래서 사실 제가 여행을 계획을 하고 갈 수 있으면은 네네. 비행기 시간대 거기 호텔 체크아웃 해가지고 뭔가 좀 비행기 타고 오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또 샤워를 하고 이렇게 좀 씻고 아니면은 네네. 그 시간대에 맞춰서 막 이런 것까지 저는 다 진짜 좀 오. 계산을 하는 편인데 사실 제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행을 이렇게 가고 싶어도 갑자기 스케줄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또 스케줄이 잡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막 생겨가지고 네네. 항상 진짜 뭔가 매달 며칠 날 이렇게 해서 여행 가야지라고 해서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항상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갑자기 시간이 좀 빈다. 네네. 그러면은 이때 가야겠다. 그래갖고 어. 급하게 그때 친구들이랑 가면은 그때 되는 친구들 막 연락해갖고 가자 이렇게 해갖고 네. 가서 놀다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막상 이제 그렇게 해서 여행이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계획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서 어디 숙소에 묵고 첫날은 뭘 하고 둘째 날은 어떤 걸 하고 저녁에 뭘 먹고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놓고 가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너 실험실. 이 코너는 할 이야기가 꽤 많으시죠? 그쵸. 이 안에서 정말 많은 코너들을 또 도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라라 라디오 데뷔작 게스트 김용준을 비롯해서 그렇죠. 우참 임파서블 신조어 퀴즈, 사투리 퀴즈, 그리고 지금의 고정 코너가 된 용파워 레인저까지 맞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코너들을 시도했었는데 네. 이 중에 제일 애착이 갔던 코너가 있다면 어떤 코너일까요? 정말 사실 다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지만 저는 용 파워레인저가 가장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 월요일에 주로 용 파워레인저를 맞아요. 많이 했는데 네네. 그 이제 월요일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운 빠지는 날이잖아요. 그쵸. 이런 날 이제 많은 분들께
그 용빔을 쏴드리면서 좀 뭔가 에너지를 좀 드리고 좀 힘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도 있고 기분도 좋아지고 덩달아 저까지 네. 그랬던 코너인 것 같습니다. 용파워레인저를 할 때의 네. 용디의 모습을 보노라면 네. 마치 정말 신이 들린 듯한 약간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예, 예. 느낌인가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막 네. 대본 정말 대본도 없거든요. 왜냐면 네. 생방송 실시간으로 받은 그렇죠, 문자다 그렇죠. 보니까 네. 네, 대본을 미리 써드릴 수가 없는 코너예요. 네. 정말 용디 개인적인 역량이 뿜어져 나오는 코너인데 저는 정말 이 코너를 들을 때마다 감탄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웃긴 말이 순간순간 막 나오는지. 진짜 이 좀 생각을 네. 많이 안 하고 막 일단 던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리신 분들한테 네. 뭐 테라플루야 힘내라 네. 뭐 이런 거 막 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물론 이제 당연히 용기를 드리는 거지만 네네. 뭔가 저 의식의 흐름대로 그렇죠. 네, 저의 그냥 제가 흘러가는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의식의 흐름대로 네네. 네, 아주 솔직하게 네. 갔었던 그런 코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드리브를 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아. 순간순간적인. 저도 근데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그 순간순간이 나오기 위해서 그 전에 뭐라고 해야 되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사연을 읽어나갔던 네. 그런 또 고충이 네. 있으셨군요. 그렇죠. 몰랐습니다. 너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아. 해주셔서. 하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진짜. 네네, 그쵸. 듣는 사람들도 재밌었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러면은 지금까지 네. 이렇게 했던 거를 좀 얘기해 봤는데 네. 나중에 언젠가 네. 네네 언젠가 미래에 네. 꼭 도전해보고 싶은 코너가 있다면 어떤 류의 코너를 좀 해보고 싶으세요? 그때 그 신조어 퀴즈, 사투리 퀴즈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신조어는 제가 의외로 좀 MG로서 강하셨어요. 좀 잘 맞췄죠.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막 갑자기 뭐 이거 요즘 나 많이 쓰는 말인데 켈박, 켈린더 박제 네. 막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진짜 막 소름이 돋기도 했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사투리 퀴즈에서 제가 좀 많이 무너졌어요. 탑식이 네, 기억나시나요? 먼지가 탑식이었는데 예, 기억을 잘하시네요. 네, 아주.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진짜 네네. 와 이게 내가 모르는 사투리들이 저도 네네. 왜냐면 이 직업상 네. 저도 전국 팔도를 진짜 많이 돌아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투리에는 웬만큼 좀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어. 서울 사람이지만 네네. 이제 뭐 일하면서 여러 가지 지방도 다니고 뭐 같이 또 일하시는 분들이 뭐 지방 분들도 계셨고 하니까 막 겪잖아요. 네. 그래서 좀 팔도 사투리를 웬만큼 좀 구사도 할 수 있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탑시기는 진짜 허를 찌르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뭔가 사투리도 좀 이런 용어들 알아놓으면 나중에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사투리 퀴즈에 한번 또 도전해보고 싶네요. 네네, 그렇죠. 사투리 퀴즈. 근데 기억에 나는 게 용디가 사투리는 몰라도 네. 눈치가 너무 빨라서 아, 굉장히 그 답을 빠르게 근접해 어. 갔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눈치가 정말 빨라서. 얼마 전에 자평 선생님 오셨을 네. 때 저한테 저희 이제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이 손에다가 저희 기운 이렇게 네, 하셨을 해주셨어요. 때 저한테 네.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뭐였죠? 눈치가 엄청 아. 빠르고 되게 감이 좋은 사람이다. 그 정확하게 네, 그 맞추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제가 좀 눈치밥이 좀 있습니다. 네, 감도 좋으시고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코너 실험실 중에서 우참 임파서블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이유가 네. 좀 독특하기도 한데 용디의 웃음 포인트를 잘 알 수가 없어서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예를 들면 이제 웃긴 거를 다 참아요. 네. 방구 뿡뿡 뭐 이런 얘기도 참아요. 그런데 갑자기 네. 퉁퉁이 요런 단어 하나에서 터진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맞아요.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밖에서 항상 어디에서 웃긴 거지? 약간 요럴 때가 가끔 있었어요. 사실 제가 좀 웃음의 포인트가 네. 남들과는 조금 남다른 것 같긴 해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빵 터지시는 거에선 이게 뭐가 웃기지? 근데 빵 안 터지는 부분에서는 너무 웃길 때가 있거든요. 네. 간혹 그럴 때가 네,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그때도 방구 뭐 이런 것보다 그냥 퉁퉁이란 이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겼던 게 그냥 그 퉁퉁이란 단어를 들으면은 저는 그 도라에몽 친구 중에 퉁퉁이 아세요? 있습니다. 네, 퉁퉁이. 그러니까 약간 연상돼요 그런 것들이. 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 퉁퉁이가 생각나면서 퉁퉁이가 항상 노래 부르는 거 아세요? 고성방가 하면서 동네에서 나는 퉁퉁이 막 이런 이 노래 있어요. 걔가 그러면 노래 부르면 막 동네 창문 다 깨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갑자기 순간순간 떠올라서 연상이 거기까지 되시는군요. 그래서 갑자기 칵 이렇게 웃게 아. 되고 그랬던 그렇구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혹시 네.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 우참 인파 수업을 했던 내용 중에 네.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사연 있으세요? 어, 그때 읽었던 사연 중에? 근데 사실 엄청 웃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존심이 조금 저는 상합니다. 막 진짜 막 엄청 웃긴 건 없었는데 그거 뭐지? 웅얼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네, 저도 그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어. 사실 제일 기억에 남아서 말을 꺼낸 거였는데. 웅얼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이거. 네네.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네. 좀 풀 스토리를 한번 네, 풀스토리 기억나시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 혹시 저는 기억나시나요? 네, 좀 기억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때 이제 아빠랑 네. 딸이 싸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막 싸우다가 아, 아유 막 이렇게 화를 내고서는 이제 딸이 딱 방문을 쾅 맞아, 닫고 맞아, 들어간 맞아. 거였죠. 그래서 이제 침대 위에 앉아서 좀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맞아. 자기도 모르게 방구가 나오는데 침대여가지고 그게 이렇게 그냥 방구 소리가 아니라 약간 좀 막힌 그러니까- 방구 소리가 약간 부붕 그러니까 붕붕 빵 이게 아니고 약간 박 약간 네, 약간 박 이런 네, 느낌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소리가 났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문을 쾅쾅쾅쾅 막 두드리더니 웅얼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막 약간 요렇게 맞아, 했었던. 맞아. 아 그거 좀 웃겼네요. 네, 네, 네. 그거 웃겼어요. 네, 그쵸. 인정. 네네 저도 아직까지도 어. 종종 그 음. 사연이 머릿속에 납니다. 아 이게 참 웃음의 포인트라는 게 네. 진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네 저를 제가 예전에 그 만화책 중에 네. 피리를 불어라 제규어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오 어떤 혹시 만화책이죠? 혹시 모르시죠? 네 저는 모릅니다. 어, 피리를 부는 제규어요? 일본 만화책인데 네네 그 주인공이 네. 항상 리코더에다가 네. 게맛살을 넣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벌써 웃긴데요? 배고플 때마다 거기서 맛살을 꺼내 먹어요. 그 주인공 이름이 피요히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캐릭터인데 그 맛살을 리코더 안에 넣어놓고 다니다가 배고플 때 꺼내 먹고 막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도 없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웃겨요. 네, 약간 저의 웃음 코드가 어, 약간 그래서 제가 저번에 리코더 사연도 네, 아까 말씀 약간 그런 게 떠올라요. 네, 네, 네. 리코더 하면은 저의 기억에 그러니까 되게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에 뭐 옛날에 멋지다 마사루 막 이런 거 있어요. 네. 미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네. 하여튼 그런 게 저는 웃겨요. 네. 미역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이름 미역 고등학교예요. 그런 게 이제 네, 웃기시다는 약간 거죠. 그런 포인트가 아, 좀 특이하죠. 네, 네.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네. 그렇군요. 네. 네. 대신에 그런 장점도 있잖아요. 남들 다 웃을 때 네. 혼자 웃음을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예를 들면 기침나무라던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기침나무를 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아니 멤버들을 웃겨놓고 네. 왜 지 혼자 평온하지? 그러니까요.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야 김영준 진짜 쟤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 종종 봤는데 네네. 전 진짜 그 상황이 안 웃겼어요. 저는 그거 네. 돌려볼 때마다 웃기고 어. SNS에서 혹시라도 뜨기라도 한다면 볼 때 또 웃고 어. 찾아서 또 웃고 어. 약간 정말 네, 볼 때마다 웃거든요. 전 사실 그때 저의 마음은 네. 우참을 한 게 아니고 네. 와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왜요? 어떡하지? 왜요? 왜냐면 생방송 중인데 노래를 네네. 애들이 못 해버렸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전 나름 되게 진지했어요. 와 네, 진짜 진지하셨어요. 표정이 엄청 혼자서. 큰일 났다. 이거는 또 S전압의 리더로서 네, 네. 물론 내가 저지른 일이지만 야 이 상황은 좀 심각하다. 우리 방송 끝나면 많이 혼나겠다. 아. 사실 실제로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분위기 자체는 네. 이렇게 생방송 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엄숙했어요. 되게 이렇게 좀 쟤네 뭐 방송을 장난으로 하나 약간 이런 느낌까지 갈 정도로 조금 이제 그 밖에 PD 분도 표정이 좀 안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나름 되게 심각해서 안 웃은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네. 역사의 한 획을 그으셨잖아요. 덕분에.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기침나무가 된. 네. 네. 저희가 오늘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네. 코너들도 있을 텐데요. 과거의 코너들은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네. 요즘 코너도 살짝 살펴볼게요. 네. 네. 에너지를 드리는 용 파워레인저. 다 같이 하는 또 밸런스 게임 용가리를 넘겨라. 그리고 청취자분들과 추억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해시태그. 네, 그리고 아무 사연과 단호박 답정용,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의 최애 코너 반말해용까지. 네. 이 중에서 하시기에 제일 까다로운 코너는 어떤 코너예요? 역시 용가리를 넘겨라인 아. 것 같아요. 네, 정말. 용가리를 넘겨라. 네, 사실 이것도 제가 안 넘어가려면 안 넘어갈 수 있었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좀 단호하게 진짜 안 넘어갔는데 그러다가 정말 한 번도 안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동요시켜 주시는 분들께 나중에 커피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용가리를 넘겨라가 그리고 또 사실 그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둘 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대변하고 그거를 뭔가 그 이유를 찾고 하는 것들이 조금 좀 까다롭고 좀 어렵긴 해요. 네. 그렇군요. 좀 옛다 하고서는 넘어간 적이 많으세요? 그건 사실 이제 뭐 공룡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공룡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네네네. 바닥에 누워 있어 숨을 맞아요. 것이냐, 뭐 바위 바위에 틈에. 있을 것이냐, 네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우주에 관한 거, 네네. 네, 우주에 관한 거 나 혼자 뭐 탐사 떠나갖고 뭐 10억 받기, 네, 뭐 맞아요. 안 가기 뭐 이런 것 있었는데 네네네. 사실 10억 받고 누가 갑니까? 전 그 포인트에서 좀 놀랐어요, 오히려. 아니 40년 몇 년이었죠? 40년인가? 네, 엄청 오래 갔었어야 돼요. 네네네. 인생이 끝나는데 40년 갔다 오면 10억 갖고 뭐 하냐. 네. 그걸 1년 연봉으로 나눴었어요, 제가. 그러셨군요. 네, 1억 얼마 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50억이었나? 네, 아무튼 네네. 그래요. 아무튼 네, 제일 재밌었던 주제는 어떤 주제였어요? 용가리를 넘겨라 할 때? 저는 사실 조금 예전에 우리 초창기에 좀 매운맛 많이 나왔었던 연애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뭐 여사친. 여사친과 1박 2일 여행, 그러니까 네네네. 1박 2일 여행 가기 아니면은 그냥 뭐였죠? 전 여친과 네. 저녁에 술 먹기 뭐 맞아요. 요런 그런 것들 느낌이었죠. 많았잖아요. 네네네. 사실 저는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러셨군요. 많이 매운맛들. 네. 네네네. 역시. 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 특집 라라라 어워즈 이 네. 중에서 저희가 말했던 것들 중에서 네. 이제 베스트 코너상 최종 후보에 올릴 코너 3가지를 골라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죠? 저는 용 파워레인저. 네, 용 파워레인저. 네. 그리고 용가리를 넘겨라. 네, 용가리를 넘겨라. 그리고 이게 정말 고민입니다. 단호박 답정용과 반말해용 이 두 가지가 네네. 정말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요. 네. 이게 사실 둘 다 너무 좋고 재미있는데 네. 뭐가 좋을까? 우리 청취자분들은 근데 반말해용 시간을 조금 더 네네. 좋아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반말해용으로 네. 올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용 파워레인저 그리고 용가리를 넘겨라 그리고 마지막은 반말해용 네. 이렇게 3가지를 최종 후보에 올리셨고요. 용디가 직접 뽑는 베스트 코너상 많은 코너들 중에서 네. 이제 요 3코너로 추려졌는데요. 네. 과연 어떤 코너가 선정됐을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노래는요. 제이미의 안녕 마이 프렌즈 듣고 올게요. 지친 너의 한숨이 투명한
많은 기억이 내 맘에 닿으면 한참 멈춰 있던 하루가 다시 흐르네. 아름답던 시간 속 마음 묻은 말 나에게 들려줘. 달빛처럼 외로운 날 너만 혼자로 남아. 미안. 기댈 곳 없는 너의 곁에서 작은 위로가 되어 잠시만 머물게 해줘. 긴 밤이 지나면 그 눈물이 멈추면 그때 다시 안녕 my friend. 아픈 많은 내일이 다가오지만 마음을 들려줘. 꿈 같은 널 안아보면 자꾸 후회만 남아. 미안. 기댈 곳 없는 너의 곁에서 작은 위로가 되어 잠시만 머물게 해줘. 긴 밤이 지나면 그 눈물이 멈추면 그때 다시 안녕 my friend. 아무도 없는 나의 하루에 때론 노래가 되어 가끔씩 머물다 가죠. 슬픔이 지나면 내 외로움 멈추면 그때 다시 안녕 my friend. (2022) 라라라 어워즈 베스트 코너상 주인공은요? 네, 베스트 코너상 주인공은 바로 용 파워 레인저입니다. 축하합니다. 이 코너를 선정하신 이유는 어떤 네. 걸까요? 사실 이 모두 다 하나하나 정말 이 주옥 같은 코너들이었지만 네. 저는 사실 용 파워 레인저가 이 주는 힘, 이 용빔의 이 영험함, 네. 이거에 좀 높이 평가를 했어요. 사실 용 파워 레인저는 재미와 용기를 동시에 드릴 수 있었던 재미와 힘을 또 동시에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코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 의식의 흐름대로 막 이렇게 그 사연들을 읽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웃어 주셨거든요. 웃겼습니다, 네. 실제로. 네네. 그와 동시에 또 용빔을 맞으시면서 또 어떤 힘을 또 네네. 어떤 에너지를 또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코너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 그러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코너는 어떤 코너였어요? 사실 이제 반말 해용이었어요. 아무래도 어. 팬분들이 좀 제일 좋아해 그렇죠. 주시는. 왜냐하면 반말 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와 진짜 이제 좀 더욱 더 친밀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이제 청취자와 DJ가 네. 반말을 해가면서 맞아요. 정말 친구처럼 네, 이렇게 네. 대화를 했던 그 시간들이 되게 재미있어 하시고 또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부문 시상해 볼까요? 네. 다음은 버라이어티 부분 시상이 있는데요. 자, 음악 주세요. 자, 2022 라라라 어워즈 두 번째 순서는요. 버라이어티 부분 우수상입니다. 네, 용디가 이곳 라라 라디오에서 호스트로 있으면서 다양한 음악 활동 역시 활발히 펼쳐 왔는데요. 과연 용디의 마음속에는 어떤 활동이 베스트로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뷔 18년 만에 첫 솔로곡이죠. 이쁘지나 말지입니다. 이 첫 솔로곡을 발표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정말 이 기분이 새로웠죠. 제가 뭐 OST라든가 뭐 이런 다른 여러 이제 활동으로 이제 했었던 솔로곡들은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면서 김용준의 그 싱글 앨범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데뷔한 지가 벌써 거의 18년 차였는데 네, 첫 솔로 앨범 정말 감회가 새로웠고 참 네. 또 그만큼 또 많이들 아껴주시고 네.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솔로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가장 팀원들이 생각나세요? 아무래도 이제 좀 무대 위에 있을 때, 네, 좀 이제 셋이서 항상 꽉 채워서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네, 혼자 하니까 무대 위에 있을 때도 조금 이제 멤버들이 음. 생각이 났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라든지 뭐 네네.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뭐 재밌게 농담도 하면서 뭐 이렇게 왁자지껄 지냈는데 네, 혼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심심한 느낌도 들고 네, 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디지털 싱글이죠. 그때 우린. 네. 이 노래는 작사에도 직접 참여하셨었잖아요. 네네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막 옆에서 볼 때도 그렇지만 네. 활동할 때마다 다이어트 하시기 정말 힘들지 않으신가요? 힘들죠. 네.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 활동들도 제가 맞아요. 저희 지금 작가님 밖에 계신 작가님이 라디오 와서 맨날 배고파했다고. 네네. 맨날 제가 얼굴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배고파. 배고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안쓰러웠는데. 근데 뭐 이거를 사실 뭐 어쩌겠습니까? 네, 해야 되는 일이고.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대신에 이제 또 활동이 끝나면은 또 고삐를 풀고 네, 시원하게 먹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 잠깐의 그 고통 네,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는 그리고 대망의 미니 앨범이 나옵니다. 네. 앨범명은 문득 타이틀곡은 어떻게 널 잊어. 이 네. 어떻게 널 잊어는 이쁘지나 말지도 작곡했던 조영수 작곡가님께 받은 노래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때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그쵸. 이때는 특히나 이제 또 제가 그 싱글 앨범이 아닌 미니 네. 앨범이었기 때문에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뭐 이래저래 좀 바쁘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SG 워너비로 한창 음악 방송을 돌았던 그 시절과 네. 좀 최근의 활동을 비교해 본다면 가장 큰 음.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방송국이 바뀌었어요. 네, 어떤 차이가? 예전에 MBC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아, 이제는 상암으로 옮겼죠. 그쵸. 네, 전 상암 시절에 네. 여의도 그 MBC부터 알아서. 여의도 시절의 MBC는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졌고. 네, 네. 그리고 뭐 사실 요번 그 제가 이제 요번 활동 말고 이쁘지나 말지 말지, 네. 때 음악 방송 할 때 참 그때 제가 거의 7년 만에 음악 방송을 갔던 거였어요. 오. 그 굉장히 많이 좀 그리고 한창 코로나가 이슈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오. 예전에는 이제 음악 방송 가면은 그 서로 이제 가수분들끼리 인사도 막 이렇게 크게 하시고 뭐 앨범 이제 네, 네. 새로 나온 분들은 뭐 이렇게
앨범 돌면서 또 뭐 갖다 드리고 뭐 이런 문화가 네. 있었는데 이제 코 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대면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이제 인사하는 것도 조금 애매해지고 그리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또 그때 관객분들이 못 들어오실 때니까 그냥 거의 다 이제 사전 녹화나 뭐 이런 네. 식으로 진행을 하고 네네. 팀별로 왔다 가기 때문에 방송국이 원래 음. 되게 막 북적북적하고 막 시끌시끌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 너무 휑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또 그런 차이가. 네, 그래서 와 진짜 진짜 신기하다. 또 그 시대 그 시기에 데뷔하신 또 우리 후배분들은 네. 원래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거 네. 뭐죠? 궁금합니다. 인기가요에 제가 정말 이 데뷔 때부터 네네. 너무너무 좋아하던 그 샌드위치가 사라졌더라고요. 아, 인기가요 샌드위치인가요? 네. 아. 그게 뭐 요즘 편의점이나 뭐 이런 뭐 곳들을 네네네. 통해서 네. 뭐 이건가요 샌드위치 등등 여러 가지 이름들을 네네. 빙자해서 그 맛이 안 나오는데 나군요. 그 맛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그 SBS 등촌동 공개월에서 네네. 인기가요를 하는데 그 시절만 해도 원래 매점이 이제 1층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서 그 샌드위치를 무조건 이제 빨리 와. 가서 사야지 안 없어지거든요. 물론 와. 계속 만들어 주시긴 네, 하는데 네, 네. 그거 먹고 이제 막 힘내서 또 노래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한텐 엄청난 추억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와. 매점이 3층으로 올라간 이후에도 있었어요. 네네. 그대로. 근데 요번에 가니까 그게 다 사라졌더라고요. 네, 저도 한 번도 이제 먹어보지 못한 걸 드셔보신 거의 산 증인이세요. 그런가요? 네네. 아, 그 모르는 네. PD님들도 계시더라고요. SBS PD님들 중에도. 그럴 거예요. 네네. 네. 역시 가요계의 아. 산 증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맛을 어디서 낼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 맛을 내실 수 있는 어떤 분을 분이셨을까요? 그 사장님은 제가 만드시던 알죠. 그 여자 어디 사장님이셨는데 가셨을까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안경 쓰시고 엄청 궁금하다. 그 정겹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는 또 연세도 드셨을 거고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활동으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제일 큰 게 하나 나오죠. 첫 단독 콘서트 처음. 네. 네, 이때 어떠셨어요? 진짜 정말 제가 겉바속지잖아요. 네, 겉바속지인데 저의 속에 있던 이 찌질함이 네. 살짝 묻어 나왔습니다. 왜요? 두 번째 콘서트 날 어... 제가 눈물을 글썽 잠깐 했어요. 근데 네. 글썽 정도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말 용납이 안 되셨다.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참 그게 딱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그걸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 참 되게 뭔가 뿌듯함과 또 음. 그 팬분들에 대한 미안함과 네. 그리고 진짜 이 뭔가 여러 가지 이 감정들이 되게 많이 네, 네, 복잡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만 네. 가지 감정이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분들한테 또 죄송한 마음이 네. 좀 많이 크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내가 왜 그동안 안 했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네네. 그리고 또 지금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네네. 사랑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또 감동도 받고 어, 네, 오히려 그럼- 제가 네네. 더 큰 힘을 받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뜻은 마치 저에게는 이제 다음에도 또 단독 콘서트가 있을 예정이다가 할 거다 뭐 요런 되게 희망찬 말로 들리는데 네. 맞나요? 그럼요. 이제 또 뭐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네. 네, 또 해야죠. 네, 네, 또 네, 네. 하고 단독 콘서트 네, 또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네, 내년에도 뭐 할 수 있으면은 네.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근데 미니 앨범이랑 거의 동시에 준비했던 콘서트여서 네. TV 활동에 노래 연습에 라디오 생방송까지 체력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네, 그때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이게 정말로 틀에 박힌 대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팬분들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처음이기 네. 때문에 네. 좀 부담도 있었어요. 내가 첫 앨범이자 첫 콘서트인데 네. 진짜 잘 보여드려야 할 텐데 음. 좀 뭔가 좀 이렇게 가슴에 남을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네.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되게 좀
많이 고민도 많고 뭐 네. 생각도 굉장히 많고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라라 라디오 하면서 요 앞에 이제 팬분들이 출퇴근길에 이렇게 네. 오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세요. 네네네. 그분들이 이렇게 뭐 편지도 전해주시고 뭐 그러니까요. 간식도 이렇게 전해주시고 네, 하면서 볼 때마다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힘내세요, 뭐 네네네. 응원할게요, 화이팅, 뭐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됐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연말 특집 라라라 어워즈 버라이어티 부문 우수상 시상이 곧 있을 텐데요. 용디가 최종 후보에 올릴 2가지 활동을 골라주세요. 두 가지 활동. 네네. 이 두 가지 활동으로 나눠야 되나요? 네, 2가지 중에 이제 어. 어차피 한 가지를 또 올리셔야 되거든요. 네. 결국에는. 전 일단 그 문득 앨범 활동에 그러면 콘서트까지 포함인가요? 아니요, 따로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네. 이쁘지나 말지 네, 그리고 콘서트 콘서트. 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용디가 직접 뽑는 버라이어티 부문 우수상 어떤 활동이 최종적으로 선정됐을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적의 나침반 듣고 올게요. 고단한 하루가 끝나지 않는 이미 늦은 저녁 전화기 너머 들리는 네 웃음소리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직 내게 너라는 선물이 있으니까 아직 이 황량한 세상 속에 너는 내 곁에 있어주니까 아침마다 쏟아지는 햇살이 부담스러울 때 어느새 곁에 다가와 잠든 네 얼굴에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직 내게 너라는 선물이 있으니까 아직 이 황량한 세상 속에 너는 내 곁에 있어주니까 어지러웠던 하루하루가 먹구름처럼 내 앞을 가로막아도 너의 눈빛이 마치 꼭 나침반처럼 내 갈 길 일러주고 있으니
2022 라라라 어워즈 버라이어티의 부문 우수상은요? 네, 첫 단독 콘서트 처음입니다. 축하합니다. 이 활동을 선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거세요? 일단 제가 2022년 이쁘지나 말지를 시작으로 또 그때 우린 그리고 어떻게 널 잊어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모두 다 이제 쏟아서 보여드릴 수 있었던 무대가 처음 콘서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무래도 네. 제일 의미 깊었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상을 앞두고 있죠? 네, 마지막 시상. 마지막으로 올해 최고의 게스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라라라 어워즈 마지막 시상은요, 최고의 게스트상입니다. 네, 그동안 라라 라디오를 찾아주셨던 역대 게스트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라라 라디오 100회 특집 때 완전체가 됐던 SG 워너비 분들. 아무래도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팀원들이니까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편했는데 또 편하지만은 않았던 게 네. 오히려 좀 어색하기도 했어요. 왜요? 그냥 뭔가 이렇게 멤버들하고 늘 이제 같이 뭐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MC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아이들하고 콘서트 하면서는 뭐 서로 이야기 주고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뭐 이거 어떠세요? 저떠세요? 내가 물어보고 막 이러니까 좀 어색한 부분? 바로 어제였죠. 네. 그 저희 멤버 석훈이가 하는 네네. 그 브런치 카페라는 그 프로그램에 공개 방송을 다녀왔거든요. 어제도 또 석훈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멤버들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MC 보면서 네네. 그 진행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색하다고.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시구나.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방송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추억 뭐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아무래도 라라 라디오 최초로 보이는 방송으로 진행을 맞아요. 했었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했었고 또 그때 이제 아이들 또 오랜만에 멤버들 또 만나가지고 네. 그렇게 또 100회 특집이라고 한달음에 달려와준 또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기도 했었고요. 네. 그쵸.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성 게스트인데요. 용디의 노래 작사가로도 참여한 적 있는 분이죠. 케이씨님. 맞습니다. 네, 두 분의 첫 인연은 어떤 거였나요? 케이씨님하고 일단 첫 인연은 일단 조영수 작곡가님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조영수 작곡가님의 회사 소속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케이씨라는 친구를 알게 됐는데 네. 우연찮게 작년에 무슨 이렇게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네. 그때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라라 라디오 크리스마스 특집 때 네. 그 초대 가수를 이렇게 한 분 모셔야 되는데 네. 혹시 좀 해줄 수 있냐 네, 네. 그랬더니 그때 또 흔쾌히 나와서 오. 또 이렇게 무대도 해주셨고 그러면서 네, 네.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라라 라디오 게스트도 네, 나와주시고 네. 뭐 또 오. 작사에도 참여해주시고 이러면서 네네.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인연이었군요. 네네네. 네, 자 그럼 다음 게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용디보다 선배이신 분이네요. 이수영님. 네. 두 분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인가요? 물론 당연히 이제 알죠. 알고 네네. 또 제가 한참 활동할 때 그 수영 누나도 굉장히 이제 활발히 활동하시던 시기였기 그랬죠. 때문에 네. 방송국에서도 많이 뵙고 이제 뭐 이렇게 알고 지냈지만 이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또 그렇군요. 그 프로예요. 케이씨님을 처음 만난 네. 프로가 이수영님도 같이 나왔었던 프로예요. 아. 그때 저도 수영 누나를 되게 오랜만에 만나 네네. 뵙고 그렇게 또 인사하다가 네. 요 네이버 나우 앞에서 또 이렇게 몇 번 마주치고 그런 그러면서 우연이 또 한번 나와주세요 있었군요. 이렇게 해서 누나도 흔쾌히 또 좋다 그래가지고 나와주셨죠. 너무 감사하게.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도 역시 여성 게스트인데요. 경선님. 네. 경선님과는 좀 접점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사실 이제 경선님은 네. 그날 저도 처음 뵌 거였어요. 사실 이제 경선님 같은 경우에 노래는 저도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고 네네. 워낙 또 노래도 잘 또
굉장히 항상 차트 상위권에 계시잖아요. 요즘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와. 어떤 분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이렇게 또 라라 라디오를 통해서 그분도 이렇게 뵙게 되고 네. 또 굉장히 또 엄청 착하고 또 음. 의외로 수줍음도 많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참 진짜 너무너무 좋은 후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뭐 또 축구하는 프로그램 네, 나오셔서 맞아요. 굉장히 또 활약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 용디는 가수 선배랑 가수 후배가 있으면 어떤 분이 대하기가 더 어려우세요? 오히려 후배분을 대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예. 제가 약간 내가 꼰대가 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선배님한테는 맞아요. 그냥 오히려 그냥 깍듯하게 하고 이렇게 제가 뭐 네네. 실수 안 하면 되는 건데 네네. 후배분들 대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힘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채팅창을 보다 보니까 게스트에 원도리 형님도 있었다고. 아, 전화 연결을 한번 하셨었는데 아, 그분은 저와 진짜 그냥 정말 찐으로 가까운 그냥 네네. 지인이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용남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네. 그 별명을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용남이 친구들 사이에서 용남이로 불린다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별명의 창시자이신 네. 그 용도리 형님하고 형님. 네, 제가 그 통화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때 용남이가 왜 용남이인지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렇군요. 네. 용도리 형님은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고 지금 뉴질랜드 가 계세요. 좋은 곳에 가 네, 계시네요. 가족들하고 지금 네, 뉴질랜드에 부럽습니다. 지금 겨울 동안 한 두세 달 가 계신다고 가셨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다음 인생은 용도리 형님처럼. 네, 네, 1월 네. 달에 오시면 뵙기로 했는데 보고 싶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마지막 게스트인데요. 네. 이번 달에 놀러 오셨던 분이죠. 응수씨네 응수 사장님. 아, 네. 아, 네, 잠시만요. 근데 지금 채팅창과 연석 씨도 네, 네. 유연석 씨도 전화 연결을 한번 했었네요. 아, 네. 전화 연결까지 이제 다 소환을 줬습니다. 네, 유연석 네, 씨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연성님도. 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응수 씨네 응수 사장님으로 돌아와서 네. 응수 사장님이 여기에 놀러 오시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용디도 응수 씨네 놀러 갔었잖아요. 맞아요. 느낌이 좀 어떻게 다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제 스튜디오 크기 차이가 있고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있고 없고 또 네, 이런 차이도 카메라가 있고.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좀 보이는 보쇼에 가면. 보쇼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네. 카메라도 많이 있고. 근데 응수 씨네 그러니까 응수 선배님을 뵈면 네, 정말 그냥 물론 저보다 훨씬 대선배님이시지만 네, 뭐 때로는 저희 막 진짜 삼촌 같기도 하고 너무 친근하세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네,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네. 제가 작년에 응수 씨네를 제가 라라 라디오 하기 전에 네.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라라 라디오를 하게 되면서 네, 이 네이버 나우 여기서 이제 그 스튜디오가 같은 건물이다 보니까 네, 자주 이제 마주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며 가며 인사도 자주 드리고 네, 이렇게 지내서 네. 정이 굉장히 많이 든 것 같아요. 네네. 그 응수 사장님이 약간 그 용디의 취향 저격하는 네. 그런 좀 개그감을 조금 가지고 네. 계시잖아요. 아까 맞습니다. 그 네. 리코더 맛살과 좀 네. 이어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네네. 게 어떤 사연이었죠? 응수 선배님이 그 방송하시다가 네. 무슨 이제 먹는 이야기 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게스트 나갔을 때요. 근데 네네. 조기 축구를 하실 때 네네. 주머니 속에다 박대포를 네네. 박대 그 말린 거를 넣어 놓으시고 남들이 저 앞에서 공 차실 때 배고프실 때 주머니에서 꺼내서 잠깐 질겅질겅 이렇게 드시다가 또 공 오면 얼른 넣어갖고 다시 공 쫓아가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 너무 재밌어가지고. 상상을 하면 정말 웃긴 것 같아요. 네. 거의 시트콤에 나올 그쵸. 법한. 아니 사실 조기 축구 하는데 주머니에 박대포를 넣어서 누가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 네. 응수 사장님이니까 사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네 연차가 좀 있어야 그렇죠. 연륜이 있어야 연륜이 가능하죠. 있으시니까요. 네,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제 박대 막 이렇게 씹고 있다 이러면은 네. 거의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혼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그래서 너무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응수 선생님이랑 네.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나왔던 자평 선생님까지 네. 네, 포함해서 이렇게 게스트분들이 쭉 있었는데요. 전화 연결이 한 분 더 계셨네요. 아, 또 있었나요? 네. 배우분 중에 윤경호님. 아, 네. 그쵸. 지금 네 본격 참
소환 방송이 되고 네, 있죠. 네, 전화 감사합니다. 연결까지 네. 알뜰하게 챙기는 라라 라디오입니다. 하지만 요번 상은 네. 직접 나와주신 게스트분들 중에 좋습니다. 고르는, 네, 네. 그렇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자, 그러면 연말 특집 라라라 어워즈 마지막 최고의 게스트상 시상이 곧 있을 텐데요. 네. 자, 이번 시상은 최종 후보를 따로 고르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야겠죠. 네. 자, 스탠딩 에그의 내 맘이 너에게 기울어 버리면 듣고 올게요. 내 맘 모두 들켜버린 것 같아 너와 눈이 마주칠 때면 사랑이란 감출 수가 없는 걸 Want to say I'll be okay 바보처럼 피하지는 않을래 여전히 난 서툴겠지만 사랑이란 답을 찾지 못해도 Want to say I'll be okay 내 맘이 너에게 기울어버리면 나도 날 더 이상은 막을 수 없어 내 맘이 가는 대로 놔두고 싶어 오늘 밤 너에게 닿을 수 있게 때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너의 곁을 맴돌기만 해 이런 내 맘 잡아줄래 네 곁에 I want to say I'll be okay yes. 내 맘이 너에게 물들어 버리면 나도 날 더 이상은 막을 수 없어 이대로 스며들게 놔두고 싶어 너의 색으로 채울 수 있게 때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너의 곁을 맴돌기만 해 이런 내 맘 잡아줄래 네 곁에 Want to say I'll be okay Want to say I'll be okay Want to say I'll be okay 2022 라라라 어워즈 최고의 게스트상 주인공은요? 네, 바로 김웅수 사장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응수 사장님. 저희가 네. 뭐 트로피를 전해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영광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참 자, 예상할 수밖에 없는 수상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아닙니까? SG 워너비 아. 완전체를 뽑을 줄 아. 알았습니다. 아, 그쵸. 사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주요하지만 네네. 이 라라 라디오의 어떤 그런 역사적 시간들을 네. 되돌아봤을 때 저는 네. 응수 사장님이 네. 저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뽑아보았습니다. 저렇게 저와 이렇게 1시간 반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라라 라디오의 역사를 쭉 되짚어 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또 그 지난 시간 동안에 이 라라 라디오의 어떤 그 연혁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되게 좀 뭐랄까 좀 제가 좀 잊고 있었는데 맞다 이런 것도 있었지라는 네. 순간들도 있었고요. 또 네. 그냥 번뜩 떠오르는 그런 사연들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참 그동안 많은 추억이 쌓여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재밌었던 순간들을 또 모아서 얘기하니까 네, 더 많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유, 그러면은 아쉽지만 연말 특집 라라라 어워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저는 라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에담의 12:45. It's 12:45 on a Tuesday, and I don't really care what you say. I'm just getting off my face tonight, 'cause I'm just trying to live till the weekend, and I don't know how I'm supposed to breathe when everything you say is playing on my mind. You don't know where I've been, and you don't know what I'm drinking. I need a moment to think about nothing at all. Oh baby, you gotta stop. I see that you're calling. I told you that I ain't picking up. I know that you wanna start, 'cause we got our problems. I love you but I just need tonight off. It's getting pretty deep in the AM, and I should go home but I'm staying. I'll be sleeping on the cold floor tonight. Oh, I hope you'll understand in the morning that this is just my problem that I'm solving. Yeah, I got a lot of stuff on my mind. I don't know where I've been, and what the hell am I drinking? And I can't help but to think, yeah, it's all my fault. Oh baby, you gotta stop. I see that you're calling. I told you that I ain't picking up. I know that you wanna start, 'cause we got our problems. I love you but I just need tonight off. Oh, one night, just one night off. Oh, oh, baby, you gotta stop. I see that you're calling. I told you that I ain't picking up. I know that you wanna start, 'cause we got our problems. I love you but I just need tonight off. Oh, just one night off. I love you but I just need tonight off. It's 12:45 on a Tuesday. I don't really care what you say. I'm just getting off my face tonight. 자, 연말 시상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청취자 투표잖아요. 그래서 라라라 어워즈의 대미를 장식할 최고의 순간 후보는 여러분들께 직접 받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귀 쫑긋 해주시고요. 라라 라디오의 지난날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1부는 어떤 순간이었는지 기억이 나는 대로 그 상황을 쭉 풀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실시간 댓글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이버 밴드 게시글에서 비밀 댓글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후보 받는 동안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그리고 콜드플레이, 방탄소년단의 My Universe. Loving can hurt. Loving can hurt sometimes, but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When it gets hard, you know it can get hard sometimes. It is the only thing that makes us feel alive. We keep this love in a photograph. We mad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our hearts are never broken, and time's forever frozen still.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holding me closer till our eyes meet. You won't ever be alone. Wait for me to come home. Loving can heal. Loving can mend your soul. And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I swear it will get easier. Remember that with every piece of you. And it's the only thing we take with us when we die. Keep this love in its photograph. We mad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our hearts were never broken, time's forever frozen still.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holding me closer till our eyes meet. You won't ever be alone. And if you hurt me, that's okay, baby. Only words bleed inside these pages. You just hold me. I won't ever let you go. Wait for me to come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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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can fit me inside the necklace you got when you were 16, next to your heartbeat where I should be. Keep it deep within your soul. And if you hurt me, well, that's okay, baby. Only words bleed inside these pages. You just hold me. I won't ever let you go. When I'm away, I will remember how you kissed me under the lamppost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You are my universe, and In the night I lie and look up at you. When the morning comes I watch you
paradise they couldn't capture. That bright infinity inside your eyes. 매일 밤 내게 날아가 꿈이란 것도 잊은 채 난 웃으며 너를 만나 Never ending forever baby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You are my universe and you make my world light up inside 어둠이 내겐 더 변했었지 길어진 그림자 속에서 And they said that we can't be together Because we come from different sides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You are my universe And you make my world light up inside My universe My universe My universe 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 우리는 너를 따라 이긴 밤을 수놓고 너와 함께 날아가 When I'm without you I'm crazy 자 어서 내 손을 잡아 We are made of each other baby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자, 연말 특집 2022 라라라 어워즈 대미를 장식할 최고의 순간 시상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후보들이 도착했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자, 바라기 님께서요. 1회 방송 오프닝 안녕하세요라고 했던 순간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맞아요. 그 1회 방송 첫 오프닝 전에 좀 떨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생방송 또 라디오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떨리고 두근두근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은선님 최고의 일부는 역시 제 닉네임 불렀을 때요. 생일 축하도 받고 이게 라디오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또 이게 라디오 들으면서 본인의 어떤 뒷번호라든가 아이디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이름이라는 게 이름 같은 게 불리워지면은 되게 좀 반갑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즐거운 편지님. 용디 앨범 나오던 날 라디오도 들어야 하고 어떻게 널 잊어도 들어야 하고 콘서트장도 가야 하고 바빴어요. 아, 맞네. 이날 콘서트와 함께 또 콘서트 당일날 6시에 앨범 발매가 됐었죠. 그래서 저도 그날 되게 좀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아요. 네. 앨범 발매도 되고 콘서트도 첫날이고. 자, 폴포츠 아우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기에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용디의 2시간 방송분이 녹음 방송분이 다 날아가 버렸던 날이 생각나요. 이상우님이 데타 DJ로 수고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상우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속절없이 노래만 나오던 그 아찔했던 순간이 생각나네요. 이제 모두 즐거운 추억이에요. 아, 맞습니다. 진짜 저 이날 정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아찔한 정도가 아니고, 와, 이거 어떡하지? 방송이 통으로 날아갔다는 거는 진짜 태어나서 듣도 보도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행히 또 우리 상우 선배님께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날 저도 진짜 야, 이제 어떡하지 막 발만 동동 구르던 생각이 나네요. 네. 자, 연곤지님, 항상 저녁 준비하느라 듣방 모드 하였는데 김응수님 오셔서 용주님과 용빔, 응빔을 날려주시는데 정말 통쾌했어요. 제게 쏴주신 건 아니지만 잼나게 응빔 날려주시던 응수님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맞습니다. 진짜 이 김웅 선배님은 진짜 정말 이런 에너지가 진짜 그런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뭔가 옆에 있는 사람을 되게 기분 좋아지게 정말 힘이 나게 해주시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응수 선배님 보고 싶네요. 네, 이제 또 어디서 뵐 수 있을까요? 자, 용남이님. 매일매일 오프닝 때 들려오는 라라라 30초와 엔딩 때 들려오는 우리 좋은 노래 함께 들어요. 행복의 주문 라라라, 이 멘트의 30초가 최고의 1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 매일매일 오프닝 때 라라라 음악으로 시작을 하죠. 라라라 음악이 나오면서 끝에도 네, 라라라로 네, 또 끝나고 네, 그렇습니다. 최고의 1분. 네. 자, 멜로디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어떤 날씨가 어떤지 알려주는 첫 멘트, 늘 행복의 주문을 외우는 마지막 용디의 멘트입니다. 그래요. 예,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죠? 자, 윤마님께서 용가릿을 넘겼을 때 용디가 너무 좋아해 주셨을 때요, 그때가 최고의 1분입니다. 아, 그래요? 저를 넘겼을 때 제가 너무 좋아하나요? 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넘어가면 아, 넘어갔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자, 와이미 사랑님, 용디가 첫 한 소절 해주셨을 때요, 팀에 사랑합니다 해주셨는데 그것도 갑자기 해주셨어요. MR도 없이 오로지 용디 목소리로 전해지는 한 소절. 전 아직도 못하는 최고의 순간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팀에 사랑합니다. 맞아요. 그게 첫 한 소절이었나요? 그 노래도 참 좋은 노래죠. 너무너무 좋은 노래죠. 하이디님, 이쁘지나 말지가 발매되던 날 6시 숨 죽이고 기다리다가 멜론 접속하고 스밍 시작하던 그때가 제일 기억납니다. 원래 첫 기억이 제일 강렬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쁘지나 말지가 발매되던 날, 그때도 제가 라라 라디오를 하고 있을 때죠. 올 1월 달이었죠. 1월 달. 그래요. 많은 분들께서 라라 라디오의 최고의 순간들 뽑아주셨는데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제가 상을 드리고 싶은 네, 어떤 최고의 순간이 있었는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래의 떠나지마 듣고 올게요. 시계만 보고 있는 너 보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서 나는 너 정말 너 하나뿐이야. 제발 떠나지마. 1분 2분 5분 10분 흐를 때마다 자꾸 내 가슴은 불안해져가. 차갑게 식어진 커피 향 속에 내 눈물이 흘러내려. 네가 떠나고 또 내
부서져 버린 다 부서져 버린 사랑만 남아 그대여 떠나지 마 너를 사랑했던 날 널 사랑했던 날 네 가슴 속에 가져가 그대여 떠나지 마 다시 돌아온다고 너 돌아온다고 거짓말이라도 해봐 마지막 부탁이야 하루 이틀 1년 10년 지나면 뭐해 자꾸 네 모습이 생각날 텐데 마치 영화 속의 그 장면처럼 내 눈물이 흘러내려 네가 떠나고 또 내가 떠나고 불빛 속 음악도 떠나고 모두 부서져 버린다 부서져 버린 사랑만 남아 그대여 떠나지 마 너를 사랑했던 날 널 사랑했던 날 네 가슴 속에 가져가 그대여 떠나지 마 다시 돌아온다고 너 돌아온다고 거짓말이라도 해봐 그대여 떠나지 마 너를 사랑했던 날 널 사랑했던 날 네 가슴 속에 가져가 그대여 떠나지 마 다시 돌아온다고 너 돌아온다고 거짓말이라도 해봐 마지막 부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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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come back 자, 2022 라라라 어워즈 최고의 1분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1분은요. 바라기님께서 보내주신 1회 방송 오프닝 안녕하세요 했던 순간 축하드립니다. 네, 이 순간을 뽑은 이유는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처음 인사할 때 그때 설레임, 그때 떨림 등 그 기억이 저에게도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뽑아 보았습니다. 첫 라디오 DJ가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 마이크를 열고 인사를 했을 때 그때 어떤 이 설레임, 그런 떨림들은 진짜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그 순간을 최고의 1분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 2022년 그동안 라라 라디오에 있었던 일들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라라 라디오의 여러 순간들 최고의 추억으로 남으셨길 바라면서 내일 방송 살짝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플레이리스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주제는 투 용디에게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전하고 싶은 말과 노래로 2시간 꽉 채울 거니까요. 내일도 꼭 함께 해주시고요. 아쉽지만 이제 오늘은 이만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김용준의 한 끗 차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도 행복의 주문 걸면서 씩씩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우리 내일도 만나요. 라라라. 네가 없는 모든 순간 아마 난 못 지내
텐데 가지 마라 한마디가 왜 그리도 어려웠을까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끝에서 온몸이 얼어붙더라 사랑한다 사랑했다 정말 한 끗 차일 뿐인데 내 눈엔 비가 하염없이 내려와 말도 안 되잖아